안녕하세요. 74세 된 김대수입니다. 요 며칠 전에 막내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놈이 이번에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교수로 발령났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받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사남매가 다 의사가 됐네요. 첫째는 내과 전문의로 대전대학병원에 다니고, 둘째는 서울 큰 병원에서 외과 의사하고, 셋째 딸은 소아과 개원에서 잘하고 있고, 이제 막내까지 교수가 됐으니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왜 그랬는지 40년도 더 전 대전중앙시장 모퉁이에서 처음 떡볶이 장사 시작하던 그날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었는데요. 저는 원래 충남 공주에서 농사짓던 사람이었어요. 1950년에 태어나서 23까지 고향에서 논농사만 지었거든요. 1.5정보 되는 논에서 나는 쌀로 근근히 먹고 살았죠. 그런데 1973년에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때 농협에서 들은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자식 하나 대학 보내려면 쌀 300가마는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1년 농사지어서 나오는 게 고작 20가마 정도였는데 300가마라니요. 그것도 자식 하나만 말이에요. 저희는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셋째, 넷째까지 사남매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하고 둘이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우리 아이들 제대로 교육 못 시키겠구나 싶더라고요. 부모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저희 부모님도 평생 농사만 지으시면서 배우지 못한 한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한 달을 고민하고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도시로 나가자는 거였어요. 농사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장사를 해서라도 애들 뒷바라지를 하자고요. 그때 아내가 임신 6개월이었는데도 저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더라고요. 1973년 겨울 논밭 팔아서 마련한 돈 300만 원 들고 대전으로 왔어요. 왜 대전이었냐면 서울은 너무 크고 무서웠고, 그래도 충청도라서 말씨가 비슷하니까 적응하기 쉬울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중앙시장 근처에 전세 얻고 살면서 뭘 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시장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떡볶이 장사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재료비도 많이 안 들고 기술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이었죠. 하루 매출이 5,000원도 안 나올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제가 하루 종일 서서 떡볶이 끓이고 설거지하고 해봤자 5,000원밖에 안 되니까 시간당으로 따지면 몇십 원씩 버는 거였어요. 더 힘든 건 시장 상인들의 시선이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 뭘 안다고 장사하냐는 식으로 보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자리도 좋은 곳은 다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구석진 곳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내도 둘째 아이 낳고 나서 밑반찬 장사를 시작했어요. 저 혼자 버는 돈으로는 가족 4명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잠든 후에 둘이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야 아이들이 나중에 편하다면서 서로 격려했죠. 전환점은 1977년쯤이었어요. 첫째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진짜 교육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떡볶이 맛을 확실히 내보자고 마음먹었죠.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떡 썰고 고추장 배합하고 멸치 육수 우리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고추장에 물 넣고 끓이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연구를 해보니까 단맛, 매운맛, 감칠맛의 균형이 중요하더라고요. 양파를 많이 넣어서 단맛을 내고 마늘과 생강으로 얼큰함을 더하고 멸치 육수로 깊은 맛을 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떡이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물컹하지도 않게 삶는 타이밍이 중요했죠. 몇 달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저씨 떡볶이가 다른 곳이랑 달라요? 맛있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그래서 더 정성을 들였어요. 1978년부터는 매출이 확실히 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2만원, 3만원씩 나오니까 한 달이면 60만원, 90만원씩 벌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일반 직장인 월급이 20만원, 30만원 할 때니까 저희는 그래도 벌이가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과외비가 한 달에 3만원, 4만원 했는데 사남매니까 한 달에 12만원, 15만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아깝지 않았어요. 애들이 성적이 오르는 걸 보니까 뿌듯했거든요. 198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바빠졌어요. 첫째, 둘째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원비, 참고서가, 교복값까지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부터 진짜 쉬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에 장사 끝날 때까지 일요일에도 반나절은 나와서 일했죠.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큰 냄비에서 떡볶이 젓다 보면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1985년쯤이었어요. 첫째가 고3, 둘째가 고1일 때였는데 둘 다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의대 등록금이 한 학기에 100만 원이 넘었거든요. 1년이면 2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반대 안 했어요.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걸 왜 막겠어요. 대신 더 열심히 일하기로 했죠. 아침에 떡볶이 장사하고 저녁에는 포장마차까지 끌고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낮에는 밑반찬 장사하고 저녁에는 김치, 깍두기 담가서 팔고 새벽에는 제가 쓸 떡볶이 재료 준비해주고요. 우리 부부가 하루에 4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첫째를 의대에 보냈어요. 1987년에 대전 의대에 합격했을 때 그날 밤 아내하고 둘이서 소리내서 울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이제 둘째, 셋째, 넷째까지 6년씩 더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요. 1990년대는 정말 전쟁 같았어요. 둘째도 의대 갔고 셋째 딸까지 의대 가겠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의대 등록금이 한 학기에 15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3명이 동시에 의대 다니니까 한 학기에 450만 원, 1년에 900만 원이 등록금으로만 나가는 거였어요. 저희 떡볶이 장사로는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등록금에 생활비에 다 대기가 빠듯했죠. 그래서 아예 중앙시장에 작은 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집 임대료라도 아끼려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1995년이었어요. 셋째 딸이 의대 본과 2학년일 때 실습복 사달라고 하는데 그게 30만 원 하더라고요. 그때 하필 장사도 안 되고 해서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 다른 상인한테 돈을 빌렸어요. 우리 딸 실습복 사줘야 하는데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선뜻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는 그래도 좀 숨통이 트였어요. 첫째, 둘째가 전문에 되고 나서 더 이상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막내가 의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2001년에 의대 들어갔는데 그때는 등록금이 한 학기에 200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래도 그때는 마음이 좀 편했어요. 큰애들이 도와주겠다고 했거든요. 첫째가 아버지 이제 막내 등록금은 제가 낼게요 라고 하는데 그때 정말 고마웠죠. 돌이켜보면 40년 넘게 떡볶이만 끓였네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지루하지 않았냐고요? 전혀요. 매일 아침 떡 썰면서 오늘도 우리 애들 위해 열심히 일하자 생각하면 힘이 났거든요. 손님들도 고마웠어요. 20년, 30년씩 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아저씨 떡볶이 맛은 변하지 않네요 라고 할 때마다 자부심이 생겼죠. 저만의 비법이 있었거든요. 우선 떡은 하루 전에 미리 삶아서 찬물에 담가놨다가 쓰고요. 고추장은 3가지를 섞어서 써요. 단맛 나는 것, 매운 것, 구수한 것을 각각 다른 비율로 섞어서 제 입맛에 맞을 때까지 조절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급하다고 대충 끓이면 맛이 안 나거든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정성스럽게 저어가면서 끓여야 해요. 그런 마음가짐이 맛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10년 넘어서면서는 몸이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손목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요. 50년 가까이 서서 일하니까 몸이 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제 일이고 제 인생이었거든요. 떡볶이 냄새가 없으면 하루가 이상하고 손님들 맛있다 하는 소리 안 들으면 뭔가 허전했어요. 2019년에 막내가 전문에 되고 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쉬자 우리도 나이가 있지 않냐고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애들도 다 컸고 더 이상 제가 벌어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2021년에 떡볶이 장사를 접었어요. 마지막 날 단골 손님들이 다 와서 아저씨 이제 뭘 먹고 살라고 그러세요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48년간 한 일이니까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웃고 울고 힘들고 기쁘고 다 했으니까요. 지금은 국민연금 45만 원, 기초연금 52만 원 받아서 아내하고 둘이 조용히 살고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부족하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평생 절약하며 살던 습관이 있어서 많이 쓸 일도 없고요. 가끔 중앙시장에 가보면 제가 있던 자리에 다른 분이 떡볶이 장사하고 계세요. 그분한테 조언도 해주고 제 비법도 좀 알려줬어요.
정성이 제일 중요하다. 손님을 가족처럼 생각하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고맙죠. 사남매가 다 의사가 되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가끔 첫째가 아버지 병원에 놀러 오세요라고 하는데 가보면 김 선생님 아버지시죠? 떡볶이 장사하신 분이라고 알아보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의사 아버지가 떡볶이 장사꾼이라니 애한테 누가 될까 봐요. 그런데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정직하게 일해서 저희를 키워주셨잖아요. 그 말 듣고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정직하게 일해서 자식들 뒷바라지한 게 잘못된 건 아니구나 싶었죠. 둘째는 서울에서 외과 의사 하면서 가끔 내려와요. 올 때마다 아버지가 해주신 떡볶이가 그리워요라고 해서 가끔 집에서 끓여줘요. 손목이 아픈데도 젓가락 들고 저으면서 끓여주면 그렇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셋째 딸은 소아과 개원해서 잘하고 있어요. 손자 하나, 손녀 하나 있는데 그 애들이 할아버지가 떡볶이 장사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번에 막내가 교수 됐다고 연락 왔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1973년에 처음 떡볶이 장사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내가 끓인 떡볶이로 아들 하나를 교수까지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요즘 젊은 부모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대학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하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이 예전보다 더 어려운 건 인정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떡볶이 장사가 쉬웠던 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손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에도 나와서 장사했어요. 그래도 포기 안 했거든요. 왜 포기 안 했냐고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 목표가 있으니까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어요. 지금 힘든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체면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에는 농사꾼이 무슨 장사냐 하는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정직한 노동에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엔 시골 촌놈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떡볶이 명인이라고 인정해줬거든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루만 더 한 걸음만 더 가보세요. 저도 몇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특히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포기 안 하고 버텼더니 길이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젊은 부모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이 의사가 되어서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설령 의사가 못 됐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자라줘도 충분했거든요. 부모라는 게 원래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요즘 가끔 중앙시장에 가서 옛날 동료들하고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해요. 김서방 자네가 부러워. 아들, 딸들이 다 잘됐네 하면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운이 좋았던 거지 뭐. 그리고 애들이 착해서 부모 마음을 알아줘서 그런 거야. 실제로 그래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 고생하는 걸 보고 열심히 공부해준 덕분이에요. 48년간 떡볶이 장사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공이라는 게 꼭 크고 화려한 것만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그 일에 정성을 다하고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노력하면 그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든 떡볶이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는 점심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추억이 되고 저희 가족에게는 희망이 됐거든요. 그게 바로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성공 아닐까요? 지금도 가끔 꿈을 꿔요. 중앙시장에서 떡볶이 끓이는 꿈을 말이에요. 꿈에서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떡 썰고 고추장 끓이고 손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있어요. 깨고 나면 허전하더라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떡볶이 냄새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냄새 속에 제 인생이 다 들어있거든요. 힘들었던 순간들, 기뻤던 순간들, 자식들 키우며 흘렸던 땀과 눈물이 다 그 안에 있어요. 손자, 손녀들이 가끔 와서 할아버지, 떡볶이 해주세요 그러면 손목이 아픈데도 기꺼이 해줘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아, 내가 평생 한 일이 헛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대를 이어서 사랑을 전할 수 있구나.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희들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마라.
부모가 고생해서 키워준 건 잊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사회에 보답할 차례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병원에서 어려운 환자들 많이 도와주고 있고, 둘째는 의료봉사도 나가고, 셋째는 소아과에서 아이들 정성껏 치료해주고, 막내는 교수가 되어서 후배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뿌듯해요. 제가 떡볶이 한 그릇 한 그릇 정성껏 끓여서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저한테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아내하고 둘이서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에요. 4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산책도 하고 TV도 보고 이웃들하고 이야기도 하고요. 아내한테는 정말 고마워요. 저보다 3살 어린데 저를 따라서 고향 떠나와서 같이 고생했거든요. 제가 떡볶이 장사할 때 옆에서 밑반찬 장사하면서 뒷바라지 해줬고, 아이들 키우느라 자기 인생은 다 포기했어요. 가끔 여보 미안해. 고생만 시켰네 하면 뭔 소리야, 우리 아이들 잘 컸잖아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런 아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소원이 있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자, 손녀들 성장하는 모습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젊은 창업자들한테 제 경험담을 들려주고 싶고요. 포기하지 마라, 정성을 다해라, 목표를 잃지 마라. 이게 제가 48년간 떡볶이 장사하면서 배운 인생의 지혜예요. 마지막으로 전국에 계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교육이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의 정성과 사랑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전해집니다.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도 1973년에 떡볶이 장사 시작할 때는 막막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48년이 지난 지금 4남매가 다 의사가 되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시골 농사꾼이 떡볶이 장사로 4명의 의사를 키워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해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냈거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힘들어도 앞이 안 보여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일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꿈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사람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답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감사합니다.